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상속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분, 9월부터 또 상속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상속인인 납세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보통 상속세 신고하고 9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죠. 이런 세무조사 통지서 받으면 많은 납세자분들이 이걸 보고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죠. 거기다가 또 요새 상속조사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체감으로 느끼는 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짜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러 오시면 많은 분들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제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상속인 앞에는 피가 없죠. 피상속인 앞에는 피가 있죠.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프겠죠.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인데, 예전에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제목이 피상속자들 아니죠. 상속자들이라고 하고, 그 상속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인인 겁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세무사 공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렸고, 일단 제목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니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면 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상속세 세무조사의 성격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상속세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속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상속조사에서 무엇을 조사하는가. 그리고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건 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정부 부과 세목 먼저 살펴보면, 정부 부과 세목의 반대말은 신고납부 세목 맞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확정력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했을 때 그 세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 납세자가 신고납부 세목과 관련해서 신고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으면 과세관청이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부과 세목보다 신고납부 세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금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탈세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정기조사 같은 게 많이 나왔었나 봐요. 요새는 정기세무조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자영업자들한테는 또 요즘 많이 힘드니까 이런 정기세무조사와 같은 어려움을 이제 정부에서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세금의 성격 자체는 이게 신고납부 세목이라서 납세자의 신고납부로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게 무슨 정부 부과 세목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그 신고서를 보고 세무서에서 확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 국세청의 이런 확정을 위해서 조금 도움 주는 행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가 정부 부과 세목이고 확정력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 조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조사는 뭔가 혐의가 있거나 나쁜 짓을 해야지 받는 것 같은 건데 일종의 검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는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잘못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무혐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사 중에 하나고, 사실상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는 탈세 제보도 많이 들어가고, 뭐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의 소득, 재산, 나의 직업 대비해서 좀 과하게 뭔가를 샀을 때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거 살 돈 줄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일단 들어가면은 대부분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안 나올 사람한테는 애초에 세무조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 검증하는 절차이고 이 신고서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저희는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상속재산이 좀 많으면 이유 없이 그냥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다음은, 그렇다면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 걸렸을 때, 뭐 걸렸다는 표현 쓰기 좀 그러네요. 상속조사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조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속재산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상속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이 상속세 신고서상에 누락이 됐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간주상속재산처럼 어떤 퇴직금이나 보험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상속재산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예전에는 지방의 토지 아니면 나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 그냥 다 공시가로 신고했거든요. 아파트랑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만 시가평가를 했지, 토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 사실상 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는데, 요새 그런 것들 감정평가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 결국은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 있기 때문에 신고서에는 부동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숫자가 들어가야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분쟁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살펴보는 게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입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인에게 했을 때는 10년치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을 해서 누진세를 적용을 해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락된 거 있는지, 또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피상속인께서 현금을 갑자기 인출했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를 사실상 과세관청에서 조사하면서 그 현금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 규정이 적용이 되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상속인들이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누락된 상속재산 없는지, 두 번째, 상속재산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사전증여재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네 번째, 추정상속재산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속조사에서 세무서와 함께 검증을 하게 됩니다. 뭐 세무서는 검증하는 거고 납세자는 소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사전증여랑 추정상속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에게 돈이 입금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자녀가 나한테 빌렸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 건데, 그렇다면 전자라면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후자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빌린 건데 아직 갚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피상속인의 채권인 거예요.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도 상속재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자녀한테 입금된 게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반영이 되거나 결국 사전증여가 돼서 상속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10년치 금융기록을 통해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추정상속 같은 경우는 인출이 돼서 실제로 이 돈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께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현금 인출 금액에 대해서 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보통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맞는 것 같고,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출금을 했다, 현금을 생각보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을 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상속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총 3가지 말씀드렸어요. 상속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더라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냥 어떤 신고서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상속재산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뭔가 잘못을 했거나 혐의가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상속조사를 통해서 어떤 거를 조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10년치 금융기록을 통해서 이제 세무서가 확인을 하고 납세자가 소명해야 되는 것들 대부분 사전증여 아니면 추정상속이라는 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요 10년치 금융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피상속인께서 이제 돌아가신 상태지만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건강이 안 좋거나 조금 나이가 많으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요 금융기록을 좀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또는 금융기록이 자녀나 이제 가족들 사이에 금융기록이 있다면 그 금융기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히 통장 내역에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증여라면 차라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저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신고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조사 통지서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아래 본문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